의사들 밥줄 끊길 각오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뇌 속 혈관에 기름이 끼고 좁아져서 예고 없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폭발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손주 얼굴을 보며 다음 달에 보자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가 그날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뇌출혈은 한번 터지면 회복이 힘들고 심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험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간단한 검사, 빠른 대처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사례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한 환자들에서 뇌혈관 사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유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술실에서, 외래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본 의사들이 겪은 실제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뇌혈관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생활 습관을 14가지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바꾸면 내일 삶이 달라집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기름이나 혈전으로 막혀 뇌가 산소와 영양을 못 받는 상태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뇌 안에 혈액이 고이면서 압력이 생기고 신경 조직을 직접 손상시키는 상태입니다. 둘 다 혈관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고혈압이 가장 결정적인 위험인자이며 혈관 벽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작은 충격에도 터지기 쉽도록 만듭니다. 아산병원 뇌혈관센터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 특히 수축기 혈압이 160mm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이 급증합니다. 반면에 동맥경화, 기름 낀 혈관을 혈관 내막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을 좁히고, 이로 인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경동맥의 부분적 플라크가 발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이러한 환자들은 향후 5년 내 뇌혈관 사고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래된 배관에 기름때와 녹이 끼면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압력이 불규칙해지며 결국 터지거나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강한 물줄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과 같아 혈관 벽이 닳고 약해집니다. 당뇨와 흡연, 고지혈증은 그 기름때가 더 빨리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름 낀 혈관 시원하게 씻어내라 는 표현이 바로 생활습관 개선을 의미합니다.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당을 잘 관리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면 그만큼 뇌출혈과 뇌경색 둘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은 평생 고혈압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았고 소금 섭취가 많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 어르신이 실려왔을 때 가족은 조금 두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뇌 기저부에 큰 출혈이 발생해 수술과 중환자 치료를 받았지만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반면 같은 연배의 박모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병원에서 꾸준히 약을 조절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며 1년마다 경동맥 초음파와 뇌혈관 CT를 받았습니다. 삼성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에서는 중증 뇌혈관 사고 발생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갑자기 터지는 뇌출혈은 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혈관 손상이 결국 한순간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두통, 일시적 언어장애 같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 인구에서는 생활 습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과 함께 식단과 운동을 바꾸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로는 매일 집에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은 매일 집에서 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권고에 측정해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 HbA1c,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TG, 신장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경동맥 내 플라크 유무와 혈류 속도를 확인하는데 플라크가 있으면 향후 뇌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뇌혈관센터 연구에서는 경동맥 플라크가 관찰된 65세 이상 환자에서 5년 내 뇌혈관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뇌 MRI CT 촬영을 통해 이미 미세한 출혈 흔적이나 과거에 작은 경색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출혈 위험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임상에서는 뇌 CT와 MRI를 적절히 병행해 판정하는데 만약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INR 혈액 응고지표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필수 검사입니다. INR이 높으면 출혈 위험이 급증합니다.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는 약물 조절,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검사 결과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키는 경보이므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고혈압 관리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집에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서울시 보건소와 대학병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한 환자들이 진료실에서만 혈압을 잴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혈압이 조절됩니다. 생활습관 변화로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하루 5g 이하의 훨씬 초과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평균적으로 몇 밀리미터의 M축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빠른 걷기, 가벼운 등산, 수영 등을 주 3초 5회, 회당 30분 이상 실시하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체중이 줄면 혈압도 함께 낮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은 체중이 5%만 감소해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약을 끊거나 임의로 복용량을 줄이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약물 부작용을 걱정해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와 상의해 복약 스케줄을 단순화하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외래 방문에서 혈압 목표와 약물 용량을 함께 조절해 나가십시오. 콜레스테롤과 혈관 내 기름 얼룩, 즉 동맥경화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러들틸리티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대형 병원에서의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고위험군, 당뇨, 심혈관 질환, 심부전 등 해당자의 LDL 목표치를 더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견과류, 생선의 오메가3를 늘리는 식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식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적으로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LDL을 낮춰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스타틴이 뇌출혈 위험을 약간 올릴 수 있다는 논쟁이 있어 고령 환자나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는 개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각각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도, 혈압, 당뇨, 출혈 위험, 항응고제 복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물 선택과 목표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의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가 뇌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염증과 동맥경화가 촉진되고 결국 혈관이 약해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자료를 보면 HbA1c가 높을수록 미세 혈관 합병증뿐 아니라 뇌혈관 사고의 위험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관리 방법은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요법과 운동, 약물요법,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에로티즈구트 통해 목표 HbA1c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저혈당, 혈당이 너무 낮은 상태도 어르신에게는 낙상이나 의식 저하로 이어져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혈당을 너무 낮게 유지하려는 과도한 치료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목표치를 의사와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과 혈압도 점검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면 뇌혈관 사건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습관도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혈액의 응고 성향을 높여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금연을 시작하면 몇 주 내로 혈관 기능이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 금연의 이득은 시작 즉시 나타납니다. 아산병원 금연 클리닉의 상담 사례를 보면 금연 성공자들의 혈압과 폐 기능, 전반적 체력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음주는 과도하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잦은 폭음은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준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자나 고혈압, 항응고제 복용자에게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금연을 시도하거나 음주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보건소나 병원의 금연 프로그램, 집단 상담, 니코틴 대체요법 등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뇌출혈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색전증을 줄이지만 INR 조절이 잘못되면 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최근에는 도악스,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가 와파린보다 뇌출혈 위험이 낮다는 보고가 있어 많은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에는 개개인에 따른 위험과 이득이 존재하므로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예컨대 75세 이상 고령 환자나 뇌에 이미 미세출혈 흔적이 있는 환자에서는 항응고제의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는 경미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60대 이후의 무증상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심뇌혈관 센터에서는 각 환자의 뇌영상, 출혈 위험, 혈전 생성 위험을 종합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권합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의사 방문으로 안전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법은 생존과 후유증을 결정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은 갑작스러운 한쪽 얼굴에 처짐, 한쪽 팔에 힘 빠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한국에서는 fast, 얼굴, face, 팔, arm, 말, 스피치, 타임, 시간 이에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곧 뇌세포입니다.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빠른 영상검사, CT 혹은 MRI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손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는 증상 발생 시각, 현재 복용 중인 약, 특히 항응고제, 과거 병력,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입니다. 가족이나 동행인이 이러한 정보를 준비해 병원에 알려주면 치료 결정이 빨라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사례를 보면 응급 이송 시간이 단축된 환자군에서 치료 결과가 더 좋았고 재활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높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초기 응급처치와 빠른 전원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으니 평소 인근 응급의료 체계를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단과 운동을 통한 혈관 청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국물 섭취 줄이기, 소스와 젓갈의 사용량 줄이기, 가공식품, 라면, 인스턴트류, 통조림 등 섭취 줄이기부터 시작합니다. 채소류, 통곡물,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콩류, 견과류를 늘리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 LDL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예시는 아침에 현미죽과 채소, 점심에 생선구이와 나물, 저녁은 국물 적고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연령과 체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처음엔 매일 20분 걷기부터 시작해 6주 후에 30주 45분으로 늘리는 시기입니다.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 포함하면 혈당 관리와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예방의학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식단과 운동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고령 참가자들이 혈압, LDL, HbA1c 수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약물 복용과 병원 방문을 체계화하는 팁도 드립니다. 약은 복용 시간이 헷갈리면 놓치기 쉽습니다. 약상자를 이용해 요일별, 시간대별로 정리하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주변 가족이나 보호자와 복약 기록을 공유하면 더 안전합니다. 정기검진 주기는 의사와 상담해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최소 3치 6개월에 한 번 이상 외래 방문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혈압 목표, LDL 목표, HbA1c 목표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해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70대 환자라면 수축기 혈압을 137 섭 40mm의 HG 내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약물 조정을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도 약 복용 시점에 따라 필수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고위험군 관리 프로그램은 이런 정기 검진과 생활습관 교육, 영양 상담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됩니다. 재활과 회복에 관한 현실적 조언도 필요합니다. 만약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초기 급성기 치료 이후 빠른 재활이 중요합니다.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면 기능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와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꾸준히 훈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에 힘이 약해진 환자는 매일 작은 공을 쥐었다 펴는 연습을 10분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감과 좌절은 회복을 늦출 수 있으므로 가족의 격려와 전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사례에서 가족 참여형 재활 프로그램을 받은 환자들의 사회 복귀율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 공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은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혈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손상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이 쌓이면 1년, 5년 후 당신의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혈압을 기록하고 월별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며 분기별로 혈액 검사 결과를 점검하세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에서 의사와 수치를 공유하고 목표를 재설정하면 관리가 쉽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 다짐을 만들어 실천율을 높이세요.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이 매일 걷기 모임을 제안하면 지키기 쉽습니다.
지역 보건소와 대형 병원의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서울시와 각 구 보건소,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검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혈압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당뇨와 콜레스테롤을 관리해 혈관벽을 튼튼히 하세요. 셋째, 흡연과 과음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세요. 넷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과 이득을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네 가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임상적으로 권장하는 기본입니다. 환자들 사례를 보면 이 네 가지를 지킨 그룹과 지키지 않은 그룹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지키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실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 목록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혈압계로 아침, 저녁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식사는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 중심으로 하며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체중을 5%만 감량해도 큰 이득입니다. 흡연자는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음주는 일주일에 2회 이하, 하루 기준으로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줄이세요. 단 고령자나 특정 질환자는 더 엄격한 제한 필요. 정기검진을 통해 혈당, LDL, 간, 신장 기능을 점검하세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INR 등 수치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뇌를 보호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원인은 대부분 천천히 쌓인 생활 습관과 만성 질환입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에서 확인된 임상 데이터와 환자 사례들이 말해주듯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검사, 적절한 약물 관리가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을 줄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매일 혈압을 재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 보세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병원의 예방 클리닉이나 보건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